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랑 gx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fx랑 fx 플러스 gx가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연속의 조건이 뭐였어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x가 a로 좌극한 갈 때의 fx랑 x는 a일 때 값이 존재해야 돼요. a 우극한에서 fx가 같아. 이게 이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지? 거기에 추가로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 세 개가 다 똑같으면 연속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지? 그래서 연속의 조건이 사실 세 가지지만 그 세 가지를 다 포함한 식이 요 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만족이 되는 것들을 연속이다. 그럼 지금 보도록 하면은 fx랑 fx 플러스 gx가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fa의 함수값과 같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gx가 fa 플러스 ga의 함수값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리미트다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랑은 다르게 너네가 원하는 모든 풀이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는 이 리미트가 fx랑 gx한테 각각 적용이 되는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좌변이 이렇게 바뀌는데요. fx가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서로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이 녀석이 fa가 됩니다. 그럼 fa 플러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fa 플러스 ga랑 같다라고 하는 식이 나와요. 그때 여기에는 이 fa가 지워지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ga와 같다가 되니까 gx가 연속이다 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야.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같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처럼 이제 수식으로 정리가 안 되는 경우에 선생님이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랬었냐면, 끊임없이 의심하라 그랬지. 여러분들이 너무 착하다 그랬어요. 그죠? 될 것 같은 상황을 상상하는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이 문제 못 푼다 그랬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항상 상상해야 돼요. 니은은요, 안 됩니다. 자, 니은이 왜 안 되느냐면, 안 될 것 같은 상황 딱 하나만 우리가 예를 들면 되거든? 자, fx는 0이다라고 하는 상수함수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gx가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이땐 1이고 이땐 마이너스 1이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1이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fx는 연속이 됩니다. 왜 그러냐? fx는 0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이거든. 요게 이제 fx거든. 그래서 끊어져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얘는 연속이 돼요. 자, 그 다음에 fx 곱하기 gx는 0 곱하기 1이 되거나 0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 녀석은 항상 0이기 때문에 fx 곱하기 gx 또 이 녀석이어서요, 얘도 끊긴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항상 연속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의 결론이 뭐냐면, gx도 연속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gx의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좌표평면상에 그려보면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이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여기 그 색실 동그라미, 빈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면 gx가 지금 끊겨있죠. 끊겨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연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여기 나와있는 이 얘가 바로 니은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의 반례가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fx랑 gx가 연속함수이면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얘가 얘기하는 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fa 함수값과 같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ga 함수값과 같다 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도 연속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gx가 뭐랑 똑같은 것을 보면 되냐면은, 결론적으로 fga랑 서로 똑같은 것을 보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리미트는 전지전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건 굉장히 그냥 니네가 상상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는 요 리미트는 이 합성함수의 요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f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고 보는 것도 가능하고, 이때 여기 있는 x가 a로 갈 때 gx가 ga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합성함수의 극한값이 이 합성함수의 함수값과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디귿은 연속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골라주면 정답 4번 이렇게. 자, 지금 이제 보시면은 내가
여기서 좀 이제 의심이 많은 친구들 그리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아니 이 선생이란 양반이 왜 기억이랑 디귿은 되는 것을 수식으로 풀어주고 니은은 안 되는 걸 반례로 들었지? 라고 궁금해하는 게 맞아요. 왜 기억 디귿은 되는 걸 수식으로 풀어주고 니은은 안 되는 걸 반례로 풀었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류의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사실 뭐 내가 이런 말하는 거 수학 선생님으로서 그닥 옳지 않을 수 있지만 딱 보기를 보자마자 알아요. 얘가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그래서 되는 건 왜 되는지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연습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목적은 그거야. 자, 넘어갑니다. 유형 9번 보도록 할게요. 최대 최소 정리.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6까지 정의되어 있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 자, 오른쪽 그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에 불연속이 되는, 자, 불연속은 어떤 그래프를 보고 판단할 때는 뭐를 불연속이다 라고 했냐면은 끊겨져 있는 부분은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fx가 어디가 끊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이 녀석이 여기서 한번 끊어져 있죠. 3에서 빵꾸 뚫려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끊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5에서 한번 끊어져 있죠. 그래서 두 군데서 끊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두 군데서 불연속이다 라고 하는 1번은 옳은 보기니까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x가 5로 갈 때 fx 이거는 극한값이고요.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달라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극한값이 x는 5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지를 보면 되는데 5로 가는 좌극한은 이렇게 내려가는 극한이고요. 1을 향해서 가네요. 1을 향해서. 그 다음에 5로 가는 우극한은 이렇게 가는 녀석이고 뭐 여기에 있는 뭐 어떤 숫자를 향해서 가겠죠?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의 화살표 끝이 향하고 있는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줄 수 있어요. 2번도 땡. 자, 그 다음에 3번 x가 3으로 갈 때 fx가 4와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3으로 갈 때의 fx 3으로 갈 때의 극한값을 보는 거야. 그러면 x가 3으로 이렇게 가면은 함수값들은 이렇게 이동을 할 거고 좌극한이 지금 4를 향해서 가고 있네요. 우극한은 이렇게 갈 거고 이 녀석도 우극한도 4를 향해서 가고 있지. 그래서 지금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이 4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왜 여기다 썼대?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이 4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극한값이 4다. 이건 맞는 보기가 돼요. 3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에요. 자, fx는 1에서부터 2까지의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1에서부터 2까지 볼까? 여기가 1이고 한 여기쯤이 2일 거 아니야. 여기쯤이 2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에서부터 2 사이에서 이 구간, 이 구간이 뭐라 그랬어? 혹시 까먹은 친구들을 위해서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이 구간을 이렇게 대괄호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바로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옳은 보기. 자, 5번에 1에서부터 5까지의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1에서부터 5까지 요거 한번 볼게요. 1에서부터 5 다 칠해봅니다. 지금부터 1에서부터 5까지면은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빈 동그라미 이렇게 갔다가 여기 색칠 동그라미 여기 빈 동그라미 여기 색칠 동그라미. 자, 내가 지금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들이 다 fx가 1에서부터 5까지 가지게 되는 함수값인데 제일 높은 값은 여기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얘가 지금 빈 동그라미야. 존재하지 않는 값이죠. 맞아요? 그래서 최대값은 없다. 선생님, 최대값은 얘가 제일 높게 있으니까 얘보다 조금 더 왼쪽에 있는 이런 점들이 최대값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왼쪽에 있는 요 값이 4보다 조금 더 작은 이 값이 뭔지 우린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5번이 틀려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0번 볼게요.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다음 중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실근 3차 이상의 방정식에서 실근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시험 문제 100% 나올 겁니다. 이거 내가 손모가지 걸게요.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실근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있잖아. 그래서 지금은 그냥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이 정도 난이도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실근 하나 갖는구나. 근데 문제에서 이제 저 근의 조건을 막 걸어줄수록 문제가 어려워져요. 3보다 큰 실근을 가질 때
하나는 3보다 큰데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막 이런 조건을 걸어줄수록 문제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지금은 일단은 그냥 가장 쉬운 난이도의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를 보도록 할게요. 얘가 지금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면 3차 방정식인데 이 3차 방정식이 지금 생겨먹은 게 함수로 풀면 안 되죠. 함수로 풀면 안 된다. 3차 함수 아직 안 배웠잖아. 그죠? 네. 3차 함수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는 요 녀석이 여러분들 요거 여기다 별표 쳤던 거 선생님 취소할게요. 3차 함수를 안 배운 상태에서 푸는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좋은 퀄리티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지금 풀어주긴 할 건데 니네 이 방법대로 절대 풀지 마세요. 뒤에 가서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배우고 나서 3차 함수 그래프 니네가 배울 거거든. 그때 배운 그 방법으로 푸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실근을 가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니네 2차 함수도 마찬가지지만은 x축과의 교점이 바로 실근이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지금 요 구간 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또는 0에서 1까지 또는 1에서 2까지 이 구간에서 실근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예를 들면 요 2차 함수로 내가 설명해 줄게. 요 2차 함수에 여기에 마이너스 1 여기에 0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하나의 실근을 가지게 돼요. 이렇게 오케이?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하나의 실근을 가지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하나의 실근이 들어가는 걸 f-1 함수값과 f0 함수값이 x축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 방향에 있다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문제는 이게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f-1 곱하기 f0이 0보다 작으면 그러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x축과의 교점이 있고 걔가 실근이다 라는 식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위에 있는 녀석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고 0을 대입해서 그 두 개의 값을 곱해보는 거야. 그래서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하나의 근이 있는 거예요. 지금 3차 함수가 예를 들면 3차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3차 함수가 지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 녀석이 x축이랑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게 될 때 그때 이 녀석이 이 실근이 마이너스 1일 때와 0일 때의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지 본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실제로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f-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3 해주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f0은 일단 0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부호가 같네요. 부호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그림처럼 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라는 거냐면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마이너스 1이 한 여기쯤에 0이 한 여기쯤에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 여기에 0 f-1 f0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f-1과 f0 사이에 x축과의 교점이 없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실근이 없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땡. 자,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요? 그냥 두 개의 x의 값을 대입을 해서 여기 0 대입하고 1 대입하고 두 개의 x의 값을 대입을 해서 부호가 바뀌는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선생님이 문득 떠올랐네요. 이게 선생님이 대전에서 일할 때 거기 보문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에서 그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다음 구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실근의 최대 개수를 구하시오. 이게 서술형 문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 대입을 해보고 모든 x들을 다 대입을 해보고 거기서 부호가 바뀌는 것의 횟수를 셌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f0은 마이너스 3 나왔어요. 그 다음 거 이제 1 넣어볼까요? 1 f1 일단 1 넣어보면은 2 빼기 1 빼기 1 빼기 3 그럼 마이너스 3 이것도 아직 부호가 안 바뀌었네. 0에서 1로 갈 때도 그럼 부호가 안 바뀌었으니까 아니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1에서 3인데 1은 아까 구해놨으니까 2 구해보면 되겠네요. f2 구해보면은 16 빼기 4 빼기 2 빼기 3 해주면 9 나오나요? 9 이렇게. 자, 부호가 바뀌었죠? 자, 여기 부호가 바뀐 게 뭐를 의미한다? 여기가 하나는 이 왼쪽에 있었고 하나는 요 교점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다. 여기가 f2의 함수값이 여기서 생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1이랑 2 사이에서 실근을 갖는다 해서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최대치수 정리 사이값 정리입니다. 사이값 정리.
오케이? X축을 중심으로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으면 얘가 연속일 때 반드시 X축과 하나의 교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사이값 정리의 실근의 활용이었어요. 기억나요, 이거? 하나는 X축보다 위에 있고 하나는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연속이 되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 반드시 교점을 갖는다. 요 내용이에요. 지금 얘가 다항함수잖아요. 다항함수. 자, 다항식인데 이 다항식은 항상 연속이기 때문에 X축보다 위에 있는 녀석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녀석을 찾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그게 껴있는 부분을 찾아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1 보도록 할게요. 요거다. 요게 그 보문고등학교 서술형 문제였어요. 자, 지금 요거 한번 볼게요. X축을 중심으로 F-2의 함수값이 -1이래. 그러니까 X가 -2일 때 F-2는 여기 있다는 거야. F-2 음수에 있다는 거야. -1 X축보다 밑에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X가 -1일 때 그때 F-1은 1이니까 이 위에 있다는 거야. 여기에 F1 양수에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F0은 2니까 여기 0일 때의 fx의 함수값 F0은 한 여기쯤에 있다는 거죠. 양수. 그 다음에 F1은 -1이니까 x가 1일 때의 F1 함수값은 여기 있다는 거야. F1 x보다 밑에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F2는 2니까 여기에 2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는 또 위에 있다는 거야. F2 x보다 위에. F3은 4니까 여기에 3이 있다라고 했을 때 F3은 또한 여기쯤에 있다는 거지. F3.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정수 x에 대해서 fx가 가지게 되는 점을 우리가 6개를 받았고 그 6개를 x축을 중심으로 위아래 정도만 표시를 하고 그렸어요. 그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연속인 함수 fx래요. 연속인 함수 fx.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점들을 연결할 건데 이 점들이 끊어지게 연결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쭉 이어지게 연결을 해야 된대요. 그랬을 때 fx는 0. 이건 뭐야? x축과의 교점이지. x축과의 교점이 적어도 n개 있다 이 얘기야. 자, 그럼 지금부터 볼게요. 점들을 다 연결할 겁니다. 연속이 되게 쭉 갔다가 여기에서 더 위로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내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렸다가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가죠. 뭐 요거 말고도 조금 더 뭐 미친놈처럼 사실 이렇게 할 수 있긴 해요. 여기서 선생님 저 여기서 이렇게 갈래요 라고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적어도 최소로 통과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딴 식으로는 하면 안 되고 최소로만 통과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이거야.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x축과의 교점이 몇 개가 생기냐? 하나, 둘, 세 개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정답 3번. 아유, 2번. 오케이? 저 라스트 팡이냐? 네. 3단원 진도 나갈까? 아니요. 자, 어느 버스가 A 정류장을 출발해 미친놈이라고? 아니 무시하는 거. 진짜 왜 자꾸 쌤. A 정류장을 출발하여 B 정류장에 멈춘 후 다시 출발해서 C 정류장에 도착했대요. A 정류장에서 B 정류장까지 갈 때에는 B 정류장에서 C 정류장까지 갈 때의 최고속 뭘 소리야 이게? 각각 60이었대요. A 정류장에서 C 정류장으로 갈 때 속력이 20인 수간은 적어도 n번이다. 이때 n의 값을. 자, 이거 사이값 정리네요. 잘 보세요. 여기가 A 정류장, 여기가 B 정류장, 여기가 C 정류장, 그 다음에 여기를 속력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봐봐요. A에서 출발하지. A에서 출발하니까 확실한 건 여기선 속력이 0이지. 출발했으니까. 그리고 B에서 잠깐 멈춘대. 그럼 또 확실한 건 여기서의 속력도 0이지. 그리고 C 정류장에 가서 또 멈출 거 아니야. 확실한 건 여기 또 0이야. 그지? 근데 A에서 B로 갈 때의 평균 속력이 60이래. 자, 여기에 아, 그래? 아, 평균 속력이면 좀 더 재밌는 문제인데. 자, 어쨌든 간에 더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자, 어쨌든 간에 여기 60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 최고 속력 60을 잠깐 찍겠죠. 네. 맞아요? 야, 그러면은 그때
적어도니까 또 최소야. 속력이 20km인 순간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60 하면 너무 낮아. 여기를 20으로 고치자. 자, 여기에 60 그을게. 자, 여기가 60 라인이야. 자, 그러면은 A에서 B로 갈 때 60은 반드시 한번 찍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한번 멈췄다가 B에서 C로 갈 때 60을 반드시 한번 찍고 다시 C에 가서 멈춰야 돼요. 그때 20km인 요 순간이 몇 번 나타나느냐 라고 얘기한 거야. 최소로 했을 때. 그럼 뭐 그리기 쉽죠. 연속이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은 지금 이 버스는 당연히 속력이 연속으로 늘어나고 줄어들 거 아니야. 그지? 자, 멈췄다가 속력이 올라갔다가 60km 한번 찍고 내려왔다가 B에 가서 멈췄다가 올라갔다가 60km 한번 찍고 내려왔다가 C에 가서 멈추면 될 거 아니야. 물론 이거 말고도 미친놈처럼 그리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 네. 그치? 우리가 원하는 건 최소의 상황이기 때문에 요 초록색 상황을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문제에서 자 20km였던 순간이 몇 번 나타나느냐. 그래서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해가지고 총 4번. 이거 쉽죠? 이게 고등학교 수학인가 싶을 정도로 쉽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